헤어진 그녀는 정말 당신 없이 잘 살고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온통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 새로 시작한 취미생활, 너 없이도 완벽해 라고 외치는 듯한 게시물들로 가득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당신의 마음은 아마 복잡할 겁니다. 벌써 나를 잊었나 하는 생각에 속이 쓰리다가도 한편으로는 저거 다 보여주기 식이겠지 라며 애써 자신을 위로하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밤늦게 술 기운을 빌려 자니 하고 문자를 보내거나 그녀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바뀔 때마다 온갖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하죠. 그건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행동이고 솔직히 말해서 게임에서 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전혀 다른 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모든 감정적인 소모전을 멈추고 깊고 단단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연락을 끊는 기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심리게임의 서막입니다. 이별이란 건 때로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조용하고 때로는 벽에 걸린 낡은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마음을 울립니다. 그 조용한 잔향 속에서 우리는 늘 궁금해하죠. 그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특히 당신이 매달리지 않고 괜찮은 척조차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갈 때 말입니다. 그녀가 친구들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조차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감정의 안개 속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 연애의 뒷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한 남자의 존재감이 어떻게 상대의 마음에 각인되는지에 대한 진실의 풍경입니다. 당신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부재가 목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힘으로 작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지만 떨쳐낼 수 없는 생각들의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죠. 당신의 예측을 완전히 뛰어넘는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이별 직후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생각은 아마 이것 하나일 겁니다. 걘 아직 날 기다리고 있겠지. 이건 그녀가 악의적이거나 오만해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연애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현실 속 관계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기대 심리 같은 거죠.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자신에게 얽매여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합니다. 당신이 밤마다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었는지 새로 고침하고 마지막 접속 시간을 확인하며 혹시라도 상태 메시지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찾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어쩌면 보낼까 말까 수백 번 망설이며 장문의 메시지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는 당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죠.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그 감정의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삶으로 완전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떠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은 남자가 기다려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거든요.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촛불 하나를 켜놓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 그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행동하니까요. 감정적으로 닻을 내린 채 모든 순간을 곱씹고 그녀가 마음을 바꿔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죠. 하지만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면의 중심이 단단한 남자는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는 불확실성에 묶인 희망이 사실은 자신을 올가매는 족쇄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에 감정을 쏟아붓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기에 그는 그 얽매이기를 거부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녀에게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대신 그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신경 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당연히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당신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녀의 첫 번째 착각을 깨뜨리는 균열의 시작입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그녀가 소파에 기대어 습관처럼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익숙한 존재, 자신의 게시물 좋아요 목록에 있을 당신의 이름, 어딘가 자신을 향한 것 같은 당신의 스토리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늘 보여주던 그 집착의 작은 신호들.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계정은 조용합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의 고요한 하늘처럼 아무런 감정의 미동도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침묵은 요란하지 않아요. 아주 단단하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동적인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의 확고한 끝맺음처럼 느껴집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런 종류의 애틋한 의심이 아니에요. 그녀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아주 날카로운 종류의 의심이죠. 진짜 끝난 건가? 정말 그렇게 쉽게 나를 놓아버렸다고? 이 질문은 슬픔이 아니라 당혹감에서 나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 즉 당신의 절절한 매달림이나 분노의 표현이 전혀 없자 그녀가 쥐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의 대본이 통째로 찢겨나간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당신에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침묵 뒤에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스려야 했던 훈련의 시간이 있었죠. 나중에 더 큰 고통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 그것은 감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온전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녀를 조종하기 위해 거리를 둔 것도 아니죠.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인생의 정지 버튼을 누른 누군가를 위해 내 삶 전체를 일시 정지 상태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내적 변화가 바로 그녀의 모든 예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한 수가 됩니다. 당신의 예측 불가능한 평온함은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사람, 날 사랑하긴 했을까? 라는 의심이죠. 그녀는 당신이 눈에 띄게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기대했다기보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봐온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처럼 이별의 아픔에 잠 못 이루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당신의 모습에선 그런 드라마가 전혀 보이지 않자 그녀는 혼란에 빠집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그녀에게 그의 내면이 단단하구나 라는 감탄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였나 라는 자존심의 상처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여기 그녀가 절대로 알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공개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가 그 관계를 가볍게 여겼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죠.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냉장고에 넣어두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뜨거운 감정의 에너지를 파괴가 아닌 창조의 연료로 쓰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힘이 존재하는 내면으로 그 감정들을 돌려서 자신을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삼으라는 거죠. 내면이 단련된 남자는 자신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슬픔을 전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SNS에 의미심장한 글귀를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자신의 비통함을 떠벌리지 않아요. 그는 단지 그 아픔이라는 감정이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슬픔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녀는 당신이 사랑이 부족했다고 의심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기에 그 사랑의 끝을 존중하며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녀는 당신의 평온함 뒤에 숨겨진 그 거대한 무게를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그녀는 아마 침대에 누워 휴대폰 사진첩을 뒤적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마주하겠죠. 둘만 아는 바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웃던 모습, 아무 말 없이 자신을 꽉 안아주던 당신의 품,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뉴스라도 되는 양 자신의 지루한 하루 일과를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던 당신의 얼굴. 그 사진들 속에서 당신의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선명하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의 당신은 어떤가요? 그녀가 당연히 드러낼 거라고 생각했던 상처의 흔적, 그 작은 균열조차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격렬한 논쟁이나 비난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더 세게 그리고 더 아프게 흔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살아온 세상에서 감정, 특히 사랑과 슬픔 같은 거대한 감정은 을에 시끄러운 것이었으니까요. 폭풍우처럼 몰아치고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격렬한 것이었죠. 하지만 당신의 세상에서 감정은 고요한 심해와 같았습니다. 겉은 평온해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엄청난 압력과 무게를 견뎌내고 있는, 이것은 감정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 모든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명확하게 정제해내는 훈련의 결과죠. 당신은 감정이 없는 무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그 상처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당신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다정함이나 유머 감각이 아니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 고유한 통제력에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상처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는 당신의 모습은 이제 그녀에게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어 마음속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밤 후회에 가득 찬 당신의 전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당신의 품에 안기는 극적인 재회. 그녀는 이별이 당신을 더 필사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자신이 한 발짝 물러서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촉발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떤 반응, 감정적인 고백, 어쩌면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려는 필사적인 시도 같은 것들 말이죠. 그녀가 쓴 시나리오에 당신의 침묵이라는 대사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고 카카오톡 알림은 잠잠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무대 위로 주인공인 당신이 끝내 나타나지 않은 거죠. 한때 그녀가 자신의 통제력이라고 믿었던, 그래서 위안으로 삼았던 것들이 텅 빈 객석처럼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추격의 심리학이거든요. 한 여자가 당신이 쫓아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녀가 여전히 당신 세상의 리모컨을 쥐고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채널을 돌리면 당신의 감정이 바뀌고 볼륨을 높이면 당신의 애원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
혼란이 아닌 평온함을 가지고 한 걸음 물러섰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쥐고 있었지만 TV는 이미 꺼져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이 마주할 거라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해요. 이제 나한테 마음이 식었나? 다른 사람이라도 생긴 건가? 난 그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건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자신의 가치를 향한 것입니다. 그녀의 드라마는 막을 내렸고 이제 관객이 되어 당신이라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녀의 혼란과 불안감 뒤에는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한 아주 단순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쫓지 않는 진짜 이유는 마음이 식어서도, 다른 사람이 생겨서도, 혹은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자리에서 더 이상 싸우는 것을 멈춘 것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결정이 그녀의 세상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을 아는 남자는 상실 이후에 자신의 반응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전투가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특히 이미 떠나기로 마음먹은 사람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전투는 처음부터 승자가 정해져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작정 반응하는 대신 깊이 성찰했습니다. 그녀를 뒤쫓아 달려가는 대신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유한 자기 통제와 내면의 명확함이라는 공간 안에서 당신은 추격 대신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감정을 내다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당신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인정에 외주 주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밤늦게 당신과의 메시지 기록을 다시 읽어보며 왜 갑자기 모든 연락이 끊겼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미끼를 물지 않을까 싶어 소셜미디어에 무언가 의미심장한 게시물을 올릴 수도 있죠. 혹은 그 감정적인 끈이 여전히 그곳에 단단히 묶여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해 아주 사소한 핑계로 연락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진정으로 놓아줄 때, 그것이 원한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될 때, 그의 부재는 그 자체로 세상의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그 침묵은 요란하지 않아요. 드라마틱하지도 않죠. 그저 진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시나리오에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변수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우연히 당신을 마주칩니다. 어쩌면 공통된 친구의 SNS 속 사진일 수도 있고, 혹은 생각지도 못한 카페아의 맞은편 테이블일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신에게서 무언가 새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예전의 당신이 편안하고 다정한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당신은 더 차분하고 더 날카로우며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남자가 불확실한 관계에 쏟아붓던 에너지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그 빛은 이별의 쓴맛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조화로움에서 나오는 거죠. 당신은 더 비통해진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된 겁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견뎌낸 뒤 근육이 더 단단하고 선명하게 갈라지는 것처럼 당신은 감정의 무게를 견뎌내고 더 선명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당신이 무너질 거라고, 이별이 당신을 혼란의 늪에 빠뜨릴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보는 당신은 끝맺음을 찾아 헤매는 길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스스로의 힘으로 단단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챕터를 열어젖힌 작가처럼 보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그녀의 세상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신의 진화는 그 대본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단지 사진 속에서 억지로 미소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단단한 빛을 발하고 있죠. 어깨는 더 당당하게 펴졌고 당신의 존재감은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이상 답 없는 질문이나 과거의 감정의 굴레에 짓눌려 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이자 위대한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당신의 경우 최고의 반응은 복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품위 있게 성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때 당신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신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사로잡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그녀의 마음에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내가 그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봤던 걸까? 내가 그를 떠난 후에야 그는 왜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걸까? 이것이 바로 혼란 대신 성장을 선택한 남자가 가진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이제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감으로 다가갑니다. 당신이 아무런 드라마 없이 품위를 지키며 떠나갔을 때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익숙한 감정 패턴과 오롯이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그동안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은 그녀에게 일종의 배출구이자 변명거리였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것 봐, 저 사람은 원래 저래라고 탓할 수 있었고, 당신이 매달리면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당신의 그 어떤 반응도 돌아오지 않자 비난의 화살을 쏠 관역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비난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거울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깨달음이 후회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죠. 그녀는 더 자주 외출하고 더 크게 웃고 당신 없이도 너무나 잘 지낸다는 듯한 스토리를 더 자주 올립니다. 하지만 그 표면적인 소음 아래에서 조용한 폭풍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예상했던 이야기, 즉 당신이 무너지고 쫓아올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신은 고요했고 흔들림이 없었으며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갈등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좌절, 당신의 분노, 당신의 혼란을 원해요. 그것이 그들에게 감정적인 이야기에 주도권을 쥐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이 그중 아무것도 주지 않았을 때 그 권력의 환상은 산산조각 납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이 모든 것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지켰는지, 어떻게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 비난하지 않았는지, 심지어 그녀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을 때조차 어떻게 그녀를 위한 공간을 지켜주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그녀가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신의 노력을 당연하게 묵살했던 순간들, 당신의 차분함을 무관심이나 이기심이라고 여기며 트집 잡았던 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적 훈련의 결과였는데도 말이죠. 진실은 당신이 더 이상 그녀의 드라마 속 상대역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행동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을 때 드러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쩌면 문제가 나였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조용히, 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 깨달음을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이 그녀가 숨을 수 있는 다른 어떤 소음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관계를 맺는 동안 그녀는 당신이 긴장되는 상황에서 너무 초연하고 너무 차분하며 너무 조용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당신이 다른 커플들처럼 격렬하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열정이 부족하다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별 후 그 서사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갈등을 다루었던 방식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인 폭풍을 일으키는 대신 자제와 통제력으로 상황을 대했던 당신의 모습을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궁금해합니다. 그 힘은 항상 거기에 있었는데 단지 내가 알아보지 못했던 걸까? 그녀는 당신의 최근 사진을 스크롤하다가 혹은 공통의 친구들에게서 당신에 대한 소식을 듣다가 문득 멈춥니다. 당신에 대한 무언가가 다르게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이상할 정도로 깊이 익숙합니다. 당신이 갑자기 강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힘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야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더 이상 그녀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안으로, 당신의 중심으로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다시 보다가 그곳에 항상 숨겨져 있던 놀라운 디테일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좋은 사람인 척 연기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그냥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당신은 의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녀가 감정적인 체스를 두었을 때 당신은 그냥 그 게임판에서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먼지가 가라앉은 후 그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가 도발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깨달음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당신의 힘이 이별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수면 아래에 차분하게 뿌리내리고 있었고 당신이 더 이상 구부러지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굳건히 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 생각은 그녀의 마음속을 맴돕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강했던 걸까? 아니면 내가 그저 충분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걸까? 그녀는 이전에도 이별을 겪어봤습니다. 분노가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던 남자도 있었고 술에 취해 다시 만나달라고 애원하던 남자도 있었죠. 대부분은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일부는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무너지지도 쫓아오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대조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또렷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걸 깨닫지 못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겠죠. 다들 하는 것처럼 그냥 쿨한 척 하는 거겠지. 돌아올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걸 거야.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당신의 세계는 여전히 고요합니다. 보고 싶다는 문자도 안부를 묻는 전화도 없습니다. 그때 그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가진 원칙의 반영이었다는 것을요. 경제학에만 희소성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모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세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통제하는 남자는 그 자체로 희귀하고 강력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은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신의 원칙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거절당했다고 느낄 때 감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당신은 그녀에게 그 힘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가만히 서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대체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남긴 그 조용한 힘이 그녀 안에 지워지지 않는 기준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들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고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았고 바로 그 모습이 그녀를 멈춰서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누구에게도 소리내어 말하지 않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는 나머지 사람들과는 달라. 그리고 그 깨달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라는 남자를 단순한 과거가 아닌 기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했죠. 이별 후에 사람들이 보통 하는 일들을 전부 했습니다. 약속을 빽빽하게 잡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혼자 있을 틈을 주지 않으려 하루를 온갖 소음으로 채웠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당신을 완전히 극복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삶에 어떤 드라마틱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끝맺음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답을 쫓아다니지도 않았으며 쓰라림에 빠져 허우적거리지도 않았죠. 그런데도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문득문득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 제이가닉 에펙트라는 건데요. 우리 뇌는 끝마친 일보다 마무리하지 못한 일, 중간에 중단된 일을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보통의 이별은 소리치고 울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언정 그것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당신이 남긴 이별은 마지막 챕터가 통째로 찢겨나간 소설책 같았던 겁니다. 그녀가 원망을 예상했을 때 당신은 존중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감정적인 혼돈을 가정했을 때 당신은 내면의 규율로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세상에 혼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선명한 대비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그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평온함은 더욱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상처가 아닌 풀리지 않는 질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그 어떤 것보다 풀리지 않는 질문에 더 오래 사로잡히는 법이니까요. 결국 그녀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것이 단지 당신의 관심이나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당신이 보낸 달콤한 메시지나 당신이 해주었던 멋진 이벤트에 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 안에서 그녀 자신이 어떻게 느껴졌는지에 대한 감각이었습니다. 온전히 이해받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며 세상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이곳만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던 그 감정.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녀에게 준 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피상적인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온 희귀한 종류의 감정적 안식처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는지, 굳이 목소리를 높일 필요 없이 어떻게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지, 그녀의 감정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당신의 그 모든 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한 남자가 늘 차분하고 한결같으면 사람들은 그가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정하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그 꾸준함이 사실은 수많은 내적 훈련을 거친 선택이었다는 것을, 당신의 단단한 내면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하고 단단한 에너지가 그녀의 삶에서 사라졌을 때 그 부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구멍을 남깁니다. 세상은 관심을 갈구하는 남자들로 가득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주는 남자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로맨틱한 순간에만 그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 스스로가 사랑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최악의 날에도 그녀가 그녀 자신으로 있는 것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부재 속에서 그녀는 다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느껴지는지, 새로운 관계에서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추측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을 지치게 하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그런 것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명확했고 존재했으며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결코 소리내어 말하지 않겠지만 그녀의 가장 조용한 순간에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를 느끼게 해주었던 그 방식을 그리워하는 거야. 그리고 마침내 모든 생각의 여정 끝에 그녀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힘들고 아픈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아닙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는 단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장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온전해지기 위해 내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 당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녀 없이 살아갑니다. 쓰라림이나 원망 속에서가 아니라 완벽한 균형 속에서요. 그것이 바로 그녀를 잠시 멈칫하게 만드는, 숨을 멎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때 당신의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당신의 궤도 밖에서 당신이 스스로 빛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행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때 그녀를 기다렸던, 그녀의 연락 하나에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되어 있던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가 아니라 진화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그녀 안에 있던 마지막 자존심과 기대를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그녀를 정말로 아프게 하는 것은 당신이 떠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인정이나 관심 없이도 완벽하게 괜찮다는, 아니 오히려 더 나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평화를 정의하기 위해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호 존중이 없는 애착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이 아닌 지혜로 놓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똑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은 쉽지만 당신이 제공했던 그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은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함부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신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대신 내면의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선택 속에서 당신은 그녀가 더 이상 완전히 접근할 수 없는 누군가가 되었습니다.
일단 한 남자가 그 수준의 성장에 도달하면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자신의 가치가 누가 곁에 머무는지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누가 자신을 흔들 수 없는지에 의해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별 후 그녀는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대신 목격한 것은 당신의 평온함, 당신의 고요함, 그리고 무너지거나 애원하거나 쫓아가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단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대비, 그 희귀하고 흔들림 없는 존재감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관계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 안에 존재하는 훨씬 더 깊고 강한 버전의 당신에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면의 규율과 깊은 성찰,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에 뿌리를 둔 버전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버전의 당신, 아무런 설명 없이 조용히 성장해버린 그 남자가 이제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별 후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지 그가 떠났어가 아니라 그는 변했어. 단지 그가 나를 놓아줬어가 아니라 그는 나를 뛰어넘어 성장했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깨달음은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란하지 않았지만 강력했고 감정적이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더 깊은 울림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로 어떤 순간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공유해 주세요. 혹은 간단하게 성장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당신처럼 조용한 진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더 많은 남자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보세요. 이 사고방식 속으로 당신을 더욱 깊이 이끌어 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적은 그녀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되찾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 여정입니다. 치유가 반드시 소란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변화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고요함 속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